안녕하세요. 광교보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영끌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하여튼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많이 올랐죠. 저도 대출 좀 있는데 하여튼 금리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물론 당연히 이제 채무자, 개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렵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안전할까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 금융기관이.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CS가 이제 UBS에 인수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제 당연히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은 이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요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권 가격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금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 가격이죠. 채권은 이제 발행을 하고 유통이 되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 상환이 되는데 일단 채권 가격은 원금 플러스 이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 당시에 원금과 이자는 결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금리는 시장에서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채권 가격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제 금리로 나누는 건데 금리가 인상한다는 건 R이 커지는 겁니다. rate, interest rate. R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채권 가격은 낮아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R이 작아지면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에는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와 듀레이션은 다른데요. 만기는 5년 후면 5년에 이제 상환 받는 거고 10년 후면 10년 후에 상환 받는 건데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평균 만기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앞으로 몇 년 남았냐?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을 3년 후에 사면 듀레이션은 대충 7년이죠. 이거 원금 이자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10년짜리 채권을 3년 후에 사면 듀레이션은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1년 만에 3, 4%를 올렸거든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대처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3%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3% 올렸는데 이게 이제 듀레이션, 평균 만기가 3년이면은 9%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듀레이션이 7년이라 그러면 채권 가격이 21% 하락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약간 다른데요. 하여튼 대충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장기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장기채가 많거든요. 20년, 30년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21%가 하락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채권을 10조를 투자했으면은 2.1조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뱅크런하고 인수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순차적으로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은행도 IMF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일부 고정금리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거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도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이 차이가 이제 은행의 마진이죠. NIM이라 그러죠. Net Interest Margin. 요게 이제 은행의 예대 마진, NIM이라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요즘은 이제 변동금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예금금리 오르면 대출금리 오르고 또 금리 내리면 둘 다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 마진은 일정합니다. 그 대신 리스크는 이제 소비자가 지는 거죠. 영끌한 분들 금리 오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이자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한 3%였던 게 요즘 5, 6% 정도로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대출 많으신 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아직도 고정금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고정돼 있어요. 이미 뭐 20년, 30년으로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은행의 조달금리인 예금금리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역마진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고, 은행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미국은 25만 불까지만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25만 불 이상 입금한 사람들은 은행에 줄 서는 거죠. 그게 뱅크런이죠.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뭐 예금자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예금자 보호를 안 해왔는데 한도까지만 하고요. 갑자기 이제 와서 하겠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반면에 그 채권을 많이 투자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요. 주로 이제 투자은행,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유니버설 뱅킹, 은행이 뭐 증권도 하고 대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유럽의 은행, 또 우리나라 증권사 이런 데는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미리 팔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급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아,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이제 이러다가 사실은 팔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데 곱하기 듀레이션으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3%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 듀레이션이 1년이라면 3%만 떨어지는데 이게 3년이면 9%, 7년이면 21%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듀레이션이 20년, 미국은 뭐 30년짜리 그 국채도 많으니까요. Tb. 그럴 경우에는 3%인데 이제 평균 듀레이션이 20년이라 그러면은 60%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사실은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은행이나 미국의 일부 은행이나 이제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들도 사실은 그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채권 관련 상품들이 많고요. 그 뭐 채권은 아니더라도 그 채권 관련 파생 상품, 뭐 이제 MBS나 이런 거 이제 보유한 사람들도 결국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 우리나라 증권사 이게 이제 그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듀레이션 에 따라서 이제 서너 배, 뭐 10배씩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채권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통 채권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보유 채권과 단기 이제 투자 채권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 보유 채권은 대개 이제 시가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가격이 하락하지만 그 장부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그 투자 채권은 바로바로 이제 시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금리가 오르면 채권을 이제 시세대로 평가를 하게 될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모든 채권을 이렇게 이제 시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오른 상황에서 시가 평가를 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러면 뭐 당장 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장부상 손실이 커지면은 일단 그 상장 회사들은 시장에 소문이 나죠. 어디가 안 좋다더라. 그러면 이제 주가도 폭락하고 또 이제 그 고객들이 은행에 줄 서는 뱅크런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스위스 정부나 미국 정부가 지금 잘 막고 있지만은 계속 막을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채권이 많은 은행이나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는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이제 부동산 비중이 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은행의 이제 담보 비율이 떨어지고요.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잘 안 되죠. 그럼 이제 PF 대출을 많이 한 쪽들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PF를 은행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증권사나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PF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면 PF 대출이 또 이제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